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끌림 백 대표입니다. 네. 24년 첫 해에 처음으로 마감된 현장이 생겨서 인사드리려고 또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촬영할 때는 우리 담당 디자이너님과 같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끌림 디자이너 실장 김유정입니다. 네. 이제 이번 현장에는 특히나 이제 김유정 실장님이 이제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고수할 곳들도 많고 또 옛날 구축 아파트의 레이아웃에서는 기존에 나오는 이제 가구들이나 가전들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성하거나 구색하는데 조금 애를 좀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 문제가 생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현장에서 사무실에 일을 보는 디자이너님과 같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소비자분들한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번 예쁘게 봐주세요. 인테리어를 할 때 제일 먼저 소개를 하는 거는 보통 현관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현장의 현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이 생각하시는 니즈가 정확히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현장입니다. 그런 내용, 소비자분과 소통했던 내용들을 취합해서 우리 김유정 디자인님께서 디자인을 하고 시공을 한 곳인데요.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김유정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현관은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시트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도배로 마감하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인데, 지금 이제 고객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셔서 이제 손도 많이 닿을 거고요. 이제 운동화에 뭐 지저분한 것들도 벽체에 이제 묻을 걸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염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목공 작업 후에 시트 마감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또 벽체랑 조금 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매지 라인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해바라기 액자가 있으셨는데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거신다고 하셔서 그 액자를 더 돋보일 수 있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매지 라인을 작업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시트 한 롤의 한 폭 자체가 1250 정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넓은 폭을 이용하려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큰 폭을 하나 넣고 그 나머지에 이제 맞춰서 매지 라인을 넣어서 더 깔끔하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액자를 두기 때문에 그럼 거울은 어디에 두시지 걱정을 하셔서 이제 깔끔하게 신발장 도어에 이렇게 매립식으로 손잡이를 넣어 주었고요. 여시고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열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시트의 색상은 영림의 PS120번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 도어 색상도 같은 색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감을 맞추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욕실 문틀은 이제 9mm 분선이 아닌 이제 스텝도어 형식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벽체가 왜 튀어나왔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마감은 이제 도배 마감이랑 시트 마감이랑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트가 들어가는 부분을 살짝 빼어 주었고요. 이제 도배가 그 위를 올라타게 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도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손볼 것들이 좀 많았고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마감을 했었는지도 또 김유정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가구랑 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가 단열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철거 이후에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이 현장은 이제 기존의 거실이 확장되어 있었던 곳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캐치해서 이 거실의 확장 부분을 기존에 있던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아이소핑크 특고 제품을 이용해서 단열 효과를 더 높여주었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인 레이아웃, 저희가 이제 끌림에서 가장 많이 하는 타입으로 제작을 한 이제 욕실인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제 뒤쪽에 있는 이 우측편에 있는 이런 이제 파티션인데, 파티션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냥 유리로만 유리 파티션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비자분께서 좀 요청을 하셨어요. 이쪽에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 좀 덜 튀고 이쪽에 이제 디퓨저라든지 우리 이제 샴푸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코너에 일단 코너 선반 같은 걸로 쓰는데 그런 일반적인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이쪽에는 세면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안쪽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게끔 공간 사이즈를 정말 정밀하게 실측을 해서 이렇게 기역자 파티션을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는데도 되게 편하고 이쪽 샤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쪽에 다른 분이 세면대를 사용한다든지 변기를 사용을 할 때도 크게 물이 튀지 않고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티션을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이제 조적형 파티션들도 많이 하시는 추세인데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뭘까요? 지금 보시면 저희는 보통 요즘에는 9mm 문선으로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9mm 문선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여는 방향이 당겨서 여는 문이기 때문인데요. 왜 이제 당겨서 여는 문을 하였느냐 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내경 넓이가 되게 좁았어요. 근데 일반적이면 그냥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고객님은 이제 좀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이제 겨울에 세탁기가 많이 얼다 보니까 그 세탁기를 이제 안방 자주 안 쓰는 안방 욕실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됐었고요. 문의 방향을 그러면 그냥 문 크기만 늘리고 미는 문을 해도 되지 않나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 변기가 문을 열면서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당기는 방향으로 문을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일반적인 샤워 수전이 아닌 이제 슬림한 타입의 이제 수전이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세탁기 설치에 필요한 콘센트도 같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세탁기 아래에 물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단올림 시공을 해서 조금 최소화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주방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이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사각 싱크볼을 할 때 이제 주의점인데요. 보통은 그냥 사각 싱크볼 싱크대 새로 할 때 그냥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싱크볼의 깊이, 이제 뎁스라고 하죠. 일반적인 싱크볼 자체는 싱크볼에 수전 타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각 싱크볼은 일반 싱크볼이랑 다르게 상판에 타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싱크볼을 사용할 때보다 이 깊이가 더 깊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여기 벽체 공간이 60cm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은 이제 싱크대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저희는 이제 터닝도어 크기를 줄여가지고 싱크 깊이를 맞춰서 사각볼 싱크도 넣고 깔끔한 싱크볼이 될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조리에 하시면서 불을 켜시게 되면 이제 메인에 있는 주방 스위치까지 다시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후드 아래쪽에 터치 스위치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제 먼 주방 스위치까지 안 가셔도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하시면서 좀 어두운 것 같으실 때 이제 조명을 켜고 그럼 이제 요리 다 했으니까 갈까 하고 이렇게 꺼주시면 되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터치 스위치를 상부장 아래에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아일랜드 싱크 주방을 하실 때 이제 콘센트가 많이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벽에 이제 만들잔이 조금 지저분하고 이제 사용 안 할 때는 좀 이렇게 감추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메리 콘센트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실 때는 돌려서 콘센트가 나오게 할 수 있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면 일반 상판처럼 깔끔하게 막을 수 있어서 이것도 무조건 아일랜드를 하시게 되면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35년 정도 됐어요. 이제 35년 정도 되게 되면 난방 배관, 수도 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돼서 누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배관들을 다 교체를 하게 되거든요.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교체를 하는 중에도 교체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홈파기 작업으로 해서 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철거를 하고 배관을 교체를 하고 레미코드로 타설을 해서 미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런 구축 아파트들의 배관 설비 공사들을 진행들을 보통 하는데요. 저희가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는 홈파기 방법으로 난방 배관과 수도 배관이 교체가 돼 있던 곳입니다. 이제 첨부 사진 올려드릴 텐데요. 그 사진을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닥 수평이 너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수평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이후에 마루를 시공을 한다든지 장판 마감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마감이 깔끔하게 나오질 않고, 이 슬로프가 이제 이 경사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생활에 좀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댁 같은 경우는 수평 몰탈 작업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놓을 때 수평이 잘 맞게 되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잘 안 맞는 곳들은 수평 몰탈 작업을 한다. 그런 부분들도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담당 디자이너분하고 현장에서 같이 마감한 내용들을 확인해 가면서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영상 촬영을 해보니까
소비자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